모시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김제 아시죠? 예, 김제가 이제 완전 농촌 지역인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사업을 하셨거든요. 예, 무슨 사업 하셨냐면 성냥 공장 하셨어요. 성냥 공장. 예. 여러분들 지금 성냥 쓰세요? 예, 그래서 망했어요. 성냥. 예. 한참 잘 나가시다가 망하시고 그래가지고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나무젓가락 공장을 하셨거든요. 예, 여러분들 식당 가면 나무젓가락 쓰나요? 쇠젓가락 쓰나요? 쇠젓가락 쓰죠. 예,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을 망하는데 그 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하나은행을 다녔었는데 보증을 이제 많이 섰었어요. 이 사업하다 보면 이제 대출 받을 일이 많고 이제 사업이 흔들리다 보면 이제 그 대출도 이제 상환하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은행 보증뿐만 아니라 사채 보증까지 다 섰어요. 예.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표 받아왔더니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저로 인해서 부모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또 보람이자 제 삶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효도의 결과가 그 빚을 떠안게 되고 빚독 쪽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가치관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증 섰던 빚을 떠안고 이렇게 그걸 갚다 보니까 월급 받아서 적금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모자라 가지고요. 현금 서비스 돌려먹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데 또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조조정 당하는데 40대 선배들 막 다 잘려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은행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철밥통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들어갔는데 그 IMF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원룸 주인도 망해가지고 원룸 보증금을 달라니까 못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당시에 또 제 여자친구한테 대출을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주식까지 투자했는데 그게 1년 만에 6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한 주식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죠.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까지 망했는데 다행히 그 여자친구랑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돼서 정말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희망이 없었고요. 뭐 은행에서 아무리 뭐 임금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아메이 어떠세요? 예. 잘 모를 때는 가까이 하기 싫은 단어일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메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비판과 뭐 안티 아메이 뭐 이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게 23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았습니다. 예. 아메이는 65년 전에 글로벌 그 아메이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도 욕 먹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35년 전에 시작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제가 할 때도 비판하고요. 지금도 비판합니다. 예,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죠?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하나은행은요. 남들이 다 좋은 은행이래요. 예, 어우 좋겠어 막 이래요. 하지만 직원들은 지겨워서 죽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고 임금도 너무 박하고 그래서 고통받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하나은행. 근데 아메이는 모르는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만한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 정보는 예전부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보의 수혜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보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보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좋은 정보들은 많지만 그 정보를 내가 제대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유익함을 선물하는 기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제대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 지금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 시대가 되는 이제 세대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평균 수명은 84세 정도 되는데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소득 기간이 35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73세까지는 좀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1926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만주로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만주로 도망갔다가 만주에서 그 공업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을 배우고 내려와서 성냥공장을 차리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 새벽부터 나가셨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근면을 배웠습니다. 예, 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어요. 예, 빚더미 속에서 집이 경매돼서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전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던 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슬펐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한테는 자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으로 충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불의의 어떤 상황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산,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어떤 자산의 파이프라인을 저희 아버님은 신경 안 쓰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성냥을 쓸 일이 없어지고 나무젓가락을 쓸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고스란히 망해서 재기가 불능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시간 49.3세에 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머지 50년에서 70년을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 보면 마땅한 게 또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죠? 예, 기업 평균 수명도 짧아지고 있고 AI가 또 득세하면서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덕성여대의 불문과와 동문과가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완전히 그 AI로 다 그런 어떤 통역이 가능하고 유튜브도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만들 때 유튜브를 보실 때 유튜브가 아니죠. 유튜브를 만들 때 직접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자막이 보이는 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라이브로 하시더라도. 그 정도로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일자리에 어떤 그런 위기들이 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손맛 아시죠? 손맛. 예, 뭐 국밥집 가서 할머니가 손 한번 담그시면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로봇을 통해서 만든 그 맛이 할머니 손맛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맛집도 이제 로봇 맛집으로 바뀌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축소가 되고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저는 23년 전에 AI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기감을 느꼈었거든요. 네.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직장 생활, 자영업. 다들 열심히 삽니다. 헌신적으로 살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요. 빠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9.3세 정도 되면 오래 했던 일들을 다 놓게 되더라. 자이든 타이든. 그죠? 왜 그럴까? 예, 다 임시 수입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요. 또 사는 모습을 보면 돈 버는데 다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죠. 그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바쁘다라고 합니다. 그죠?
다 바쁘죠. 바쁘게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사는데 그 수입이 꾸준하거나 아니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재정과 시간의 구속 상태를 대부분 살고 있더라. 물론 직장에서도 성공하시는 분 계시죠. 임원도 되시고. 근데 그 임원도 몇 년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거고요. 자영업도 반짝 잘 되다가도 또 몇 년 지나면 간판을 바꾸거나,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자영업을 할 거면 간판업을 해라,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자주 이렇게 업종 변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전문직도 그렇죠. 요즘 의대 증원 문제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잖아요. 왜요? 다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구속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돈과 시간을 같이 여유롭게,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정말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하나은행에서 VIP 플라자에 근무했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가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한번 오면 점심까지 얻어먹고 가시거든요. 잘 안 가세요. 한번 오시면. 뭐 수십억을 예금을 넣으신 분이라 계속 앉아있다 보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 모시고 가서 식사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분은 온 김에 밥 먹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일상 보내고 가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그분들은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사시나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나도 여기서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언젠가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단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죠. 돈과 시간을 같이 얻는 수단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산 수입입니다. 자산이라는 한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한자더라고요. 돈자의 낳을 산. 돈을 낳아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낳아요? 내가 낳는 거죠. 그죠? 은행에서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돈을 낳아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쓰고 또 낳으러 매일매일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삶이죠. 하지만 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자산은요, 내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목 좋은데 빌딩 갖고 계신 분들, 연예인들도 다 한때 반짝 인기로 돈 벌어서 건물 사잖아요. 스포츠맨들 다 건물 사잖아요. 박지성이 운동선수입니까? 건물주입니까? 건물주입니다. 운동선수는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박찬호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산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다 보니까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갖게 되더라. 너무 부럽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건물 갖기가 참 쉽지도 않은 현실이죠. 그죠? 뭐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자본 많지 않고 본인의 어떤 재능으로 자산을 갖는 인세 수입자들, 인자가 도장 인자 쓰잖아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유나 뭐 지드래곤 같은,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죠? 젊은 나이에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본인의 그런 저작권 수입으로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결국은 자산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자산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그죠? 우리가 명함이 있을 때 다른 명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들 어딘가에서 쓰임이 있으신 나이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나름 지금 삶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뭐 내가 그래도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아버님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더라. 근데 놀랍게도 아메이라는 수단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함에 따라서 이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아메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아메이가 아니라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죠. 어느 기업이나 이 광고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가 200원에 만든 제품을 광고 유통을 거쳐서 백화점에서 1,000원에 사는 어떤 일반적인 유통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죠. 근데 이미 이제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할인점 개념을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죠. 유통 과정을 하나로 줄여놓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가격 할인을 받아요. 똑같은 제품이 백화점에서보다 싸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할인점에서 그 소비를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됐죠. 지금은 거기도 잘 안 가요.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가 다 적자입니다. 안 와요, 거기에. 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도 갖다 주니까, 그죠? 다 택배가 오고 새벽 배송으로 당일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편리성까지 가미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 유통 비용이 살아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혜택이 전부인 거죠, 사실은. 더 이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혜택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뭐가 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메이는 이미 65년 전에 직접 만든 그 아메이의 제품을 광고 유통을 하지 말고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제품을 광고 유통을 거친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80%라는 광고 유통 비용을 부담하지 말자. 그냥 직거래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갖추자 해가지고요. 아메이에서는 직접 만든 제품을 고품질로 광고 유통 비용을 아껴서 품질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좋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인식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비싸네? 알고 보면 안 비싸네? 이런 논쟁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 없더라.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품질을 제대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진짜 좋구나를 알게 돼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용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모바일로 다 주문하면 택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족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자를 보증하는 제도는 다 갖고 있어도 주관적인 만족을 보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90일 동안 아메이 코어 제품에 대해서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주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쓰던 제품도요. 이걸 섣불리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성비를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자가 없는 제품조차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아메이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제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방방 뛰더라고요. 캥거루도 아닌데. 좋아서 뛰는 줄 알았더니 피라미드라고. 다단계라고, 불법 다단계라고 방방 뛰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되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정말 제가 잘했던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거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차이를 알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못된 피라미드 다단계하고 아메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오늘 오시다가 봉고차 많이 보셨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봉고차. 봉고차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봉고차처럼 생긴 미니버스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딱 접했을 때 그 상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 이런 거였던 폐해를 듣다 보면 그거나 해서 아메이까지 싸잡아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요. 아메이를 피라미드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막 친구한테 강매하고 막, 예, 막 와서 막 진짜 예, 들들들들 막 괴롭히고, 예,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 피해 보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룹을 만나면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제대로 잘못된 방식이 아닌 제대로 했을 때 결과가 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캐시백 제도가 또 달라요. 우리 일반 마트는 내가 쓰는 거에 일부만 돌려받아요. 1,000원에 1점. 그죠? 1,000만 원 쓰시면 이제 10,000원 받는. 근데 그 1,000만 원 쓰는 시점도 잘 도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혼자 쓰다 보니까. 근데 아메이 캐시백은 뭐냐면 내가 쓰는 거에 일부를 돌려받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제품이 좋아서 다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필요해서 썼을 때 그 소비 점수가 나한테는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모르는 친구한테 또 알려줘서 그 친구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친구가 썼을 때 그 친구의 점수도 나는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해주냐고요? 광고 유통업자. 우리가 정말 손흥민, 유재석 너무 좋아하잖아요. 광고 때 보면 반갑잖아요. 그죠? 메가커피 한번 가 말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손흥민 광고하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메이에서는 쓰지 않고 소비자들의 경험과 양심적인 전달을 통해서 했던 노력들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쓰기만 해도 400원짜리를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200원짜리를 1,000원에 구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훨씬 더 가성비 좋게 400원짜리로 만들어서 700원에 쓰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쓰기만 해도 너무나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확장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과연 쓸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죠?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점수가 합산되면서 캐시백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현재 매출의 최대 35%까지 보너스로 돌려줍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아메이 매출이 1조 원이 넘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매년. 1조 원이면 35%면 3,500억 원이거든요. 이 3,500억 원을 1인당 1억씩만 줘도 3,500명이 받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마트를 활용하면서 훨씬 더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면서 훨씬 더 좋은 캐시백을 누리더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뭘 하는 거냐? 그냥 일반 쇼핑몰에 편하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회원 가입 조건이 무료입니다.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의 회원 가입 조건은 가입 구매량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재고를 부담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는 이 쇼핑몰에 여러분이 무료로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한 게 이상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6개월 후에 자동 탈퇴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근데 한 번 샀는데 한 번 사고도 이상한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1년 만에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갱신 안 하시면 또 탈퇴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메이는 허수 회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되신 분이 회원이 돼서 활용하시도록 이런 탈퇴 제도까지 있다 보니까 전혀 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단계 피라미드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월 의무 구매량도 없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해하시다 보면 다 여러분들 너무나 쓰고 싶은 제품들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이해의 폭에 달려있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까 최대 35% 쓰고 알리는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최대 35%의 캐시백을 돌려받는데요. 이 캐시백을 21%와 14%로 나눠서 줍니다. 21%는 뭐냐면 노력순이에요. 어떤 노력, 쓰고 알리는 노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고요. 이 14%는 뭐냐? 여러분과 제품을 같이 쓰기 시작한 여러분의 파트너, 사업을 이해하고 같이 활용하기 시작한 파트너분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도와서 성장시키느냐에 따른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윈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남을 이용하고 피해를 담보로, 사재기를 담보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파트너를 정말 온전히 윤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성장시켜서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 구조로 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면 내 소비 점수, 그리고 내 네트워크에 쓰면 내 네트워크 소비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내가 쓰는 게 다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메이 마트에서는요, 함께 쓰는 그 점수까지 합산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 21% 보너스부터 설명드리면 20만 점부터 캐시백이 시작이 돼요. 지금 20만 점 정도 쓰시려면 한 38만 원 정도 쓰시면 됩니다. 한 달에. 나 혼자 38만 원 쓰셔도 되고요. 의무구매량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10명이서 3만 8천 원씩 쓰셔도 합산돼서 38만 원 20만 점. 그죠? 100명이서 3,800원씩 쓰셔도 합산돼서 38만 원 20만 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무구매량이 전혀 없이 각자 필요한 제품을 썼을 때 네트워크 점수로 합산해서 캐시백을 돌려주더라, 노력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헷갈리니까 금액과 점수를 1대1로 단순화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20만 점을 써서 3% 캐시백이 발생하면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고요. 60만 점 함께 써서 60만 점이 되면 6%를 노력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한 달에 1000만 점이 넘을 수도 있죠. 100명이 10만 점씩 쓰면 1000만 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 21%를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눠주는 게 잘못돼서 피라미드냐 다단계냐 이런 거 따질 때도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선착순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U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을, 그분을 S, 스폰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울 거예요. 의심스럽거나 누구한테 속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검증을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뒤져보면요, 헷갈리기밖에 안 합니다. 정말 그 매스컴이나 검증기관, 그리고 인증기관, 그리고 연구소 이런 자료들 다 갖고 있으시니까요, 엄밀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은 엄밀히 따져보시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따져보기 싫어하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S가 여러분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시다 보면 어때요? A와 B에게 알려줘도 너무나 선물이 되는 기회라는 거죠. 왜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거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검증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 안 다니고 있죠. 제가 23년이 됐는데. 그죠? 자, 그래서 SUAB 함께 20만 점씩 한번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썼을 때 수입이 누가 많을까? 의무구매량 아닙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똑같이 썼을 때 수입 누가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을까요? 대부분 S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장도 대부분 선착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S 총 점수를 한번 볼게요. S는 자기 소비 20만, 여러분 이하 네트워크 점수 60만이죠. 그래서 합산하니까 S는 80만 점. 아까 표에서 60만 점 이상 6%에 해당하는 노력치가 발생하니까 80만 점에 6% 4만 8천원의 노력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4만 8천 S 혼자 못 가져갑니다. 왜? 4명이 함께한 노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하 3명이 한 노력 빼고 가져가셔야죠. 그럼 여러분 그룹 노력치 계산해 볼게요. 자기 소비 20만, 네트워크 소비 40만. 합산하니까 60만 점 6% 3만 6천 원. 전체 4만 8천 원 중에 중복돼 있는 여러분 이하 그룹의 노력치 3만 6천 원을 빼면 S는 12,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역시 3만 6천 원 혼자 못 가져가죠. A와 B의 노력 빼고 가져가셔야죠. A 20만 점 3% 6천 원, B 20만 점 3% 6천 원을 빼주고 나면 3만 6천 원에서 12,000원 빠지니까 2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요, 전체 4만 8천 원. 일반 기업에서는 광고 모델과 대기업에 줍니다. 유통기업에 그 돈을요. 하지만 아메이는요, 이 4만 8천 원을 소비자한테 줬어요. 어떤 소비자요? 제대로 쓰는 소비자한테 주고요. 또 제대로 쓰고 제대로 알려준 소비자한테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땡큐죠. 가장 적게 받은 A와 B는 기분 나쁠까요? 6천 원밖에 못 받아서? 이분은 쓰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쓰기만 하잖아요. 자, 쓰기만 했는데 20만 점 썼더니 6천 원이 들어왔어요. 제품도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서 만족스러운데 일반 쇼핑몰에서 6천 원 받으려면 60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아메이 쇼핑몰에서는 20만 점만 써도 6천 원을 받게 되더라. 제품 좋죠? 캐시백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괜찮다. 애용자가 되는 거고요. S와 U를 한번 볼까요? S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작한 여러분이 수입이 더 많아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메이는 선착순, 회원수, 매출순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구매량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회원수가 1000명이어도 하나도 안 쓰면 제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다단계는요, 1000명 곱하기 의무 구매량이니까 그게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품을 쓰냐는 거죠. 의무 구매량이 없는 마당에 아,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좋구나를 이해한 사람이 쓴다는 거죠. 근데 S는 여러분 한 분의 이해를 도왔지만 여러분은 두 분의 이해를 도왔기 때문에 수입이 누가 많아요? 여러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수익 구조고요. 또 하나는 S가 있어서 여러분의 수입이 24,000원밖에 안 되고 없으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S 없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메 1순위 회원이에요. 그럼 사람 심리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피라미드길 바라고 내가 1순위니까 막 묘해지더라고 사람이. 근데 어쨌거나 내 수입을 뺏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수입이 많아지나 한번 볼까요? 자기 소비 20만, 네트워크 소비 40만, 60만 점 6% 36,000원 중에 A 20만 점 3% 6,000원, B 20만 점 3% 6,000원, 12,000원 빼주면 24,000원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S가 있으나 없으나 내 노력에 대한 수입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노력에 따라서 보장된다. 스폰서는 내 수입과 무관하다.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까 94년도에 미 상원에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한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너무 합리적이니까. 이게 확장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도 1000만 점이 넘게 됩니다. 저 역시도 5개월 만에 1000만 점이 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런 분을 SP라고 하고요. 예, 이분 SP 정도가 되면 그 달에 한 250만 원 내외가 들어오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6개월에서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다가 친구 잃어 그래요. 예, 친구 잃는 분 계세요. 왜 그래요? 못 배워서. 예, 꼭 아메이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지식과 교양이 없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못 배워서. 그래서 여기에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어때요? 친구 잃지 않습니다. 친구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하는 시스템을 배워서 제대로 활용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내에 여러분들 이런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예, 3개월 또 1000만 점 반복하는 GP, 또 3개월 플래티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000만 점을 얼마나 탄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보상이 주어지고요. 플래티움 정도 되면 이제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자로 인정해서 상속권도 주는. 예, 지금 그 미국은 3대째 상속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벌써 2대째 상속이 넘어가고 있는 정말 마트 하나 바꿔서 썼을 뿐인데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 이런 식으로 매월 1000만 점을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움 돼서 연 5천 정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돼도요. 매월 1000만 점 이상 1년 동안 하시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움을 연 5천만 원 내외가 되는데 이게 이 안에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복 구매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20억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연 이자 5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억 자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히 지속되니까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를 저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만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친구도 플래티움 되게 도와주시고 B도 C도 이런 식으로 세 그룹 플래티움 되게 도와주시면 에메랄드라고 해서 아까 남을 성장시켰을 때 받는 14%의 보너스가 일부 적용돼 가지고 에메랄드 정도 되면 연 7천에서 1억 정도가 되고요. 6그룹 모두 다 플래티움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 2억 내외가 돼요. 걸리는 시간은 집중해서 2년에서 5년입니다. 예, 정말 집중하셔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만에 가요. 근데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을 보면 되기 직전 5년 집중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시작해서 집중하면 2년에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2억 내외 수입이라는 얘기는 약 100억짜리 빌딩을 가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도 벌써 12년 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출퇴근이 없는 삶을 살 뿐더러 이런 수입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이 자산 가치를 너무나 누리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셔도 됩니다. 6그룹이 파운더 플래티움 이상 그룹으로 많은 리더를 성장시키면 수석 다이아몬드, 8그룹 더블, 10그룹 트리플, 12그룹 크라운, 14그룹 크라운 엠버서더 해서요. 끝이 없습니다. 크라운 엠버서더 정도 되시면 연 1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자산 가치로 500억짜리 빌딩을 가진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큰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학습을 투자하시고 활용하는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삶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또 체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